복장을 제대로 차려입고 거울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뭔가 눈물을 글썽이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을 왠지 최정은 배우의 해석이 무언가 더해진 것 같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각본상의 묘사가 어땠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지만 저는 성은 배우 눈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캐스팅된 순간 혹은 그 캐릭터를 연기한 순간 그 모든은 최성은 배우가 만들어낸 무엇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장면에 각본상의 묘사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장면의 배우의 해석이 어떤 식으로 더해졌는지 굉장히 궁금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딱 나오기 전에 대본을 다시 봤는데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른다라고 적혀 있었고 아, 그대로 네, 정확하게 연기해 정확하게 주셨어요. 감독님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아주 지문을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영경이가 출근하기 전에 거울은 볼까? 잘 안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거울 속에 나를 그렇게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플라멩코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딱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뭔가 뭐 말로 형용할 순 없겠지만 어떤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그때 딱 들 거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사실 뭐 촬영을 할 때는 조금 뭐 테이크도 여러 번 가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마음을 잘 느끼고 나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그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콕 집어 그 장면을 언급하냐면 그 장면을 배우가 자칫 조금 느끼하게 연기하면 "헉, 거울 속 나 너무 예쁜데 이런 느낌의 장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장면의 느낌이 나한테 오지 않는데 싶은 어떤 온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장면의 온도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최성원 배우가 연기해 주는 덕분에 우리도 연경의 마음에 좀 쑥 들어갈 수 있는 장면으로 완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영애란 배우님 오늘 당장이라도 플라멩코를 추실 것 같은 복장으로 등장하셨는데 이 영화로는 플라멩코를 경험하셨고 또 아직 국내 일반 관객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펠마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한국 무용을 또 배우셨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춤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내가 평생 좀 구석구석 들여다보지 않았던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연극 무대에서 너무나 경험이 많으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춤을 통해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거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신 것들이 새롭게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네네. 이렇게 한 3개월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무용하고 이 플라멩코를 같이 연습하게 됐어요. 근데 호흡이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 무용은 진짜 천천히 추는 춤이고 플라멩코는 계속 힘을 주고 이제 구르는 춤이라 상반된 템포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 발목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긴 했는데 저는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직업이 배우니까 이제 배우의 자꾸 배움을 좀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근데 플라멩코 선생님은 잘한다 잘한다 계속 칭찬해 주셨고 한국무용 선생님은 자꾸 저한테 춤추려고 하지 마 자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춤을 추러 왔는데 춤을 추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계속 그렇게 됐었는데 그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와 이 춤이 왜 영혼의 춤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그냥 그걸 내가 선생님이 하는 동작으로 따라하려고만 하니까 그냥 어떤 영혼이 없는 움직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춤을 출 때 좀 더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 집중의 결과가 또 이 영화에 들어있기도 한데요. 언급해주신 것처럼 이 플라멩코라는 춤이 소리의 박력이 좀 남다른 춤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손뼉을 치거나 뭐 발을 구르거나 이런 동작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 속의 춤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해리가 남자친구랑 있는 집에 찾아갔을 때 엄마도 나한테 앞으로 관심 끄라고 할 때 발을 쿵 구르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이 영화의 춤과 좀 연결된 동작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 뭐 개무시 당하면서 끝까지 포기 안 한 게 얘라고 하면서 퍽 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소리의 사운드들이 해리는 춤을 추지 않지만 플라멩코와 조금 연결된 동작들인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됐는데 그런 춤의 특징이 이 영화의 소리, 그러니까 사운드의 설계에도 조금 반영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네, 사실 플라멩코라고 하는 그 음악이 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낯설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다 정박이잖아요. 근데 플라멩코는 이제 으따 으따 약간 이런 식으로 엇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뭐 그런 어떤 낯선 세계와 접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 되게 적합한데 제가 사운드를 설계할 때는 사실은 이 영화는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쿠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좀 집중을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플라멩코라고 하는 춤이 처음에는 쿠키를 괴롭힐 때는 되게 이게 뭐지? 되게 시끄럽고 뭔가 지금까지 듣던 거랑 너무 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쿠키가 플라멩코를 아직 싫어하는 만큼 그렇게 표현되기를 바랐고 쿠키가 이 플라멩코에 빠져드는 순간부터는 뭔가 마녀 집회에 초대된 것처럼 플라멩코에 등장하는 모든 그 기타, 뭐 노래 아니면은 같이 부르는 합창 이런 것들이 쿠키를 좀 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세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쿠키가 플라멩코를 즐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뭔가 쿠키가 그 기존에 자기의 어떤 일상에 있던 그런 평범한 사운드 같은 것들마저 플라멩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즐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를 이용해서 뭔가 그 오피스까지 부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사운드가 좀 점점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언급하셨던 그 정말 마녀 집회 분위기를 이끄는 그 집시 여인 선생님을 연기하는 배우는 또 염혜란 배우님과 연우극단에 예전에 같이 계시면서 연극 무대에서부터 꿈을 키웠던 우미아 배우님이 또 연기하고 계시기에 한층 더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이 영화에 많은 공간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의 일터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성인데요. 그 가운데 옥상이 좀 여러 번 새로운 한계점으로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의 대화나 상황에 맞춰서 공간이 다양한 분위기로 바뀌던데요. 어떤 공간으로 좀 옥상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옥상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생각했는데, 뭔가 옥상이라는 공간이 되게 어디 물러날 데도 없고, 사람을 뭔가 링처럼 가두는 그런 연극 무대 같은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희랑 영경이 둘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사실은 서로가 이제 대화를 끝내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야지만 이게 끝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뭔가 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쿠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일상적인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절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연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극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속마음조차도 굉장히 크게 외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공간 안에서 쿠키가 연경과 정말 밑바닥에 있는 속마음까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보통 옥상은 해방감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마음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이 옥상인데 그런 공간으로서의 옥상이 아니라 링처럼 생각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인 것 같고요. 배우들에게는 공통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대가 등장을 하죠. 쿠키로 대변되는 세대가 아까 염혜란 배우 말씀하신 것처럼 힘드시겠네요 하면 아니요 딱히 아닌데요 라고 무조건 참고 버티는 세대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영경과 해리는 윗세대가 보면 쟤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기만 한가 왜 이렇게 불만만 많은가 하고 핀잔을 듣지만 사실은 자신만의 고민과 좀 방향이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야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평소 실생활이라면 우리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나 인물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게 만든다는 점이 이야기의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세 분도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보는 작업의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